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입니다. 남편과 함께 대학병원 앞에서 큰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평생 딸을 원했지만 하늘은 아들만 셋을 주셨죠. 그래서인지 며느리들이 들어왔을 때 특히 둘째 며느리한테 정이 많이 갔어요. 애교 있고 살갑고 정말 딸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결혼 5년 만에 어렵게 손주를 낳은 그 며느리가 변했어요. 아들 낳았으니 1억 주세요에서 시작해서 집 명의도 제 앞으로 넣어주세요. 돌잔치 비용 전액 내주세요. 월 200씩 고정 지원해주세요. 약국에서 일하는 척이라도 하게 해주세요까지. 더 황당한 요구들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왔죠. 제가 참다 못해 한마디 했어요. 그럼 차라리 딸을 낳지 그랬니? 우리 집안은 아들만 지긋지긋하다. 그 후 벌어진 일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저희 부부는 젊었을 때부터 딸을 간절히 원했어요. 결혼하고 첫째를 가졌을 때 저는 매일 기도했어요. 제발 딸이게 해주세요. 입덧할 때도, 배가 불러올 때도 계속 딸을 상상했죠. 분홍색 옷 입히고, 머리 예쁘게 묶어주고, 같이 인형 놀이하는 모습을요. 그런데 첫째가 아들이었어요. 물론 건강하게 태어나서 감사했지만 속으로는 아쉬웠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여보, 괜찮아. 다음엔 딸일 거야. 그래. 다음엔 딸이겠지. 저희는 그렇게 위로하며 둘째를 가졌어요. 이번엔 정말 딸일 거라고 확신했죠. 태몽도 좋았고 주변에서도 딸 같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둘째도 아들이었어요. 출산하고 의사 선생님이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 아니라 실망의 눈물이었죠. 물론 곧 사랑하게 됐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허탈했어요. 여보, 우리 하나 더 가질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도 고민했죠. 아들 둘 키우는 것도 힘든데 하나 더. 하지만 딸에 대한 로망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하나 더 낳자. 이번엔 딸이야. 꼭 딸일 거야. 셋째를 가졌어요. 이번에야말로 딸일 거라고 믿었어요. 임신 내내 딸 이름도 지어놓고 딸 옷도 미리 사놓고 친구들한테 이번엔 딸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했죠. 하지만 셋째도 아들이었어요. 출산실에서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천장만 쳐다봤죠. 옆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여보, 괜찮아. 아들도 좋잖아. 응.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셋째도 사랑하게 됐지만 딸에 대한 결핍은 평생 지울 수가 없었어요. 주변 친구들이 딸이랑 쇼핑 가고, 카페 가고, 같이 옷 입고 사진 찍는 얘기 들으면 정말 부러웠어요. 저도 딸이랑 그렇게 지내고 싶었는데 아들들은 크면서 점점 저한테서 멀어지더라고요. 말도 줄고, 방문 닫고, 자기들끼리만 놀고. 엄마는 몰라.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해. 아들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서운했어요. 딸이었으면 저한테 속마음도 털어놓고 같이 울고 웃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며느리들이 들어왔을 때 제 마음이 더 갔나 봐요. 이제 딸이 생기는구나 싶었거든요. 특히 둘째 며느리한테 정이 많이 갔어요. 큰 며느리는 의사였어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좀 무뚝뚝했어요. 말도 적고 표정도 별로 없고. 물론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랑은 거리감이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왔니? 대화가 거기서 끝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저도 큰 며느리도 서로 어색했어요. 막내 며느리는 착했어요.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하지만 너무 조심스러워서 편하게 대하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네, 네 하면서 고개만 끄덕이고. 이거 먹어봐. 아, 네. 감사합니다.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대화가 일방적이었어요. 제가 물어보면 대답만 하고 먼저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분위기가 확 달랐어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삼아주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면서 제 팔에 팔을 끼웠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이 이런 느낌이구나. 어머, 예쁘네. 우리 둘째가 복이 많구나. 에이, 제가 복 받은 거죠. 어머니 너무 예쁘세요. 둘째 며느리는 계속 웃으면서 칭찬했어요. 제 옷도 예쁘다고, 머리 스타일도 멋지다고, 목소리도 좋다고. 듣다 보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내가 우리 며느리면 좋겠다. 저도요. 벌써 어머니 딸 된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딸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결혼 준비하면서 둘째 며느리랑 더 가까워졌어요. 예식장 보러 다닐 때도 손잡고 다녔어요. 어머니, 여기 어때요? 좋은데. 내가 마음에 들면 돼. 저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게 좋아요. 둘째 며느리는 제 의견을 많이 물어봤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큰 며느리는 혼자 다 정하고 저한테 통보만 했거든요. 막내 며느리는 사돈네 의견만 따랐고요. 드레스 고를 때도 같이 갔어요. 어머니, 이거 어때요? 예쁘다. 내가 입으니까 더 예쁘네. 정말요? 해. 좋아요. 둘째 며느리가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어머니도 한번 입어보세요. 내가? 안 돼. 난 괜찮아요. 어머니 입으시면 더 예쁠 거예요. 둘째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따라갔죠. 정말 딸이랑 쇼핑하는 기분이었어요. 결혼식 날도 둘째 며느리는 저한테 와서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늘부터 진짜 딸이에요. 그래. 우리 딸,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딸이 생겼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결혼 초반엔 정말 좋았어요. 둘째 며느리가 자주 연락했어요. 어머니, 오늘 뭐 하세요? 나 약국 일하지. 저 놀러 가도 돼요? 그럼 좋지. 둘째 며느리가 약국에 놀러 와서 일도 도와주고 같이 점심도 먹고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명절 때도 제일 먼저 와서 도와줬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힘든데. 괜찮아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어머니랑 같이 하는 거요. 둘째 며느리가 웃으면서 설거지하고 음식 나르고 큰 며느리는 바빠서 늦게 왔고 막내 며느리는 시키는 것만 했는데 둘째 며느리는 먼저 나서서 일했어요. 우리 며느리 최고야. 에이, 당연하죠. 저 효녀잖아요. 둘째 며느리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저는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죠. 정말 딸 같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둘째는 형이랑 동생이랑 달랐어요. 큰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의대 갔고, 막내는 성격이 활발해서 사람들이랑 잘 어울렸어요. 그런데 둘째는 둘 사이에 끼어서 존재감이 약했죠. 나는 형처럼 머리도 안 좋고, 동생처럼 사교적이지도 않아. 둘째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넌 음악을 잘하잖아. 음악. 그걸로 뭐 먹고 살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면 되지. 엄마는 몰라. 둘째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있었죠. 둘째는 결국 실용음악과로 갔어요. 남편은 반대했어요.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어?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지. 여보, 애가 하고 싶다잖아.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남편이랑 많이 싸웠어요. 하지만 저는 둘째 편을 들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대학 다니면서 둘째는 음악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밴드도 만들고, 공연도 하고, 작곡도 하고, 집에 오면 신나서 얘기했어요. 엄마, 오늘 공연 잘 됐어. 그래? 다행이다.
다음 달에도 공연 있어. 올래? 그럼, 당연히 가야지. 저는 둘째 공연에 자주 갔어요. 작은 클럽이었지만 둘째가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하지만 졸업하고 현실이 닥쳤어요. 공연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었거든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근히 버텼는데 30이 넘어가니까 불안해졌나 봐요. 엄마, 나 음악 그만둘까 봐. 왜? 내가 그렇게 좋아했잖아.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더라. 먹고 살아야 하잖아. 둘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둘째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음악이랑 전혀 상관없는 회사였죠. 엄마, 나 회사 들어갔어. 그래? 축하한다. 축하할 일인가 모르겠어. 내 꿈을 포기한 건데. 그래도 내가 선택한 거잖아. 응, 내가 선택했지. 둘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그래도 둘째는 적응을 잘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새로운 삶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둘째 며느리를 만났어요. 둘째네 결혼식 때 둘째가 말했어요. 엄마, 민주 덕분에 나 다시 살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민주가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줘. 음악 못해도, 돈 많이 못 벌어도, 좋은 사람 만났네.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둘째가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기뻤죠. 그런데 문제는 신혼집이었어요. 큰아들네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큰며느리가 의사라서 형편이 괜찮았거든요. 막내네도 신혼집이 괜찮았어요. 사돈 내서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둘째네는 반전세 빌라였어요. 작고 낡은 빌라. 저는 처음 갔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 저희 집이에요. 작죠? 둘째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는데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아니야. 아늑하고 좋은데. 거짓말. 형님네 집이랑 비교하면 초라하죠. 그런 말 하지 마. 너희가 힘내서 나중에 좋은 데로 이사 가면 돼. 네. 둘째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속으로 조금 도와줄까 생각했지만 남편이 말렸어요. 우리가 다 해주면 안 돼. 애들이 스스로 해야지. 그래도 둘째가 자존심 센 애야. 우리가 도와주면 더 상처받을 거야. 남편 말이 맞았어요. 둘째는 형한테 지기 싫어하고 남한테 신세 지는 거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둘째 며느리 태도가 조금씩 변했어요. 처음에는 밝고 명랑했는데 점점 예민해지고 불안해 보였어요. 명절 때 일이었어요. 새 며느리가 부엌에서 같이 일하고 있었어요. 큰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희 이번에 차 바꿨어요. 좀 큰 걸로요. 그래? 좋겠다. 막내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표정이 굳었어요. 조금 후에 둘째 며느리가 저한테 따로 물어봤어요. 어머니, 형님네 차 살 때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형님네가 번 돈으로 산 거야. 그럼 막내네는요? 집 살 때 보태주신 거 맞죠? 아니야. 그것도 사돈 내서 해준 거야. 진짜요. 정말 한 푼도 안 주셨어요? 둘째 며느리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정말이야. 우리는 누구한테도 집값 보태준 적 없어. 그럼 왜 저희만 빌라에 살아요? 왜 저희만 힘들게 살아요? 얘야, 그건 형님네는 아파트 살고 막내네도 좋은 데 살고 우리만 빌라에 살아요. 왜 우리만 못 살아요?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른 며느리들이 쳐다봤죠. 며느리야. 작은 소리로. 싫어요. 저 억울해요. 왜 저만 차별받아요? 둘째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큰 며느리가 조용히 나갔고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분위기가 엉망이 됐죠. 며느리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어차피 저만 손해잖아요. 둘째 며느리가 부엌을 나갔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둘째 며느리 왜 저래? 원래 안 그랬잖아. 글쎄, 스트레스 받나 봐. 그래도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닌데, 비교하면서 힘든가 봐. 큰 며느리네랑 막내네 보면서,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건데, 나도 알아.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속상할 거야. 저는 둘째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명절 때마다 둘째 며느리는 예민했어요. 봉투 금액도 따지고, 선물도 비교하고, 어머니, 근데 명절 봉투는 다들 똑같이 주시는 거죠? 응, 비슷하게 주지. 비슷하게요. 똑같이 아니고요. 얘야, 한두만 원 차이는 있을 수 있지. 그럼 안 되죠. 똑같이 주셔야죠.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똑같이 줄게. 그리고 확인할 거예요. 형님이랑 막내한테도 물어볼 거예요. 뭐, 제가 적게 받았는지 확인해야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다른 며느리들한테 봉투 금액을 물어본다고. 그게 말이 돼요? 그날 이후로 저는 명절 봉투를 정확히 똑같이 줬어요. 10,000원 단위까지 맞춰서. 그래도 둘째 며느리는 의심하는 표정이었죠. 더 큰 문제는 아기 소식이 없다는 거였어요. 큰아들네는 결혼 1년 만에 첫째를 낳았고 2년 후에 둘째를 낳았어요. 막내네도 결혼 2년 차에 아기를 낳았죠. 그런데 둘째네만 소식이 없었어요.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겼어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물어봤어요. 둘째네는 아기 계획 없어? 언제 손주 볼 수 있어? 혹시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둘째 며느리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화장실 간다고 하고 한참 안 나왔죠. 제가 찾아가면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왜 미안해? 저 아기가 안 생겨요. 형님은 둘이나 낳았는데, 막내도 낳았는데, 저만 못 나서.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때가 있는 거야. 때가 있다고요?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저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둘째 며느리가 흐느꼈어요. 저는 등을 두드려줬죠. 병원 가봤어? 네. 갔어요. 근데 특별한 문제는 없대요. 그냥 안 되는 거래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봐. 곧 생길 거야. 정말요? 그럼 곧 생길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은 없었어요. 속으로는 걱정했죠. 둘째 며느리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말도 줄고 웃음도 없어지고 모임에도 잘 안 나왔어요. 어머니, 저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왜? 몸이 안 좋아? 아니요.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요. 그래도 나와. 다 같이 있으면 기분 나아질 거야. 싫어요. 형님네 애들 보면 더 우울해져요. 둘째 며느리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안타까웠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둘째네 아기 문제 어쩌지? 기다려봐야지 뭐. 며느리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던데. 나도 알아. 근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 병원 치료라도 받아보라고 할까? 이미 다니고 있대. 근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잖아. 저희는 한숨만 쉬었어요. 그렇게 4년째, 5년째가 됐어요. 저는 점점 포기하고 있었어요. 둘째네는 아기가 안 생기나 보다. 다른 손주들이라도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둘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우리 아기 생겼어.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기 생겼어. 병원에서 확인했어. 진짜. 정말이야? 응, 진짜야. 저는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5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손주가 생긴다니.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고마워. 엄마, 나 너무 기뻐. 둘째 목소리도 울먹이고 있었어요.
전화 끊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둘째네 아기 생겼대. 정말? 응. 방금 전화 왔어. 남편도 기뻐했어요. 드디어 둘째네도 애가 생겼구나.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러게. 며느리 이제 마음 좀 편해지겠지? 그래. 이제 좀 웃을 수 있겠어. 저희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둘째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며느리야, 축하해. 어머니, 감사해요. 둘째 며느리가 울고 있었어요. 왜 울어? 기쁜 일인데. 기뻐서 울어요. 드디어 생겼어요. 그래,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어머니, 저 이제 형님이랑 똑같아진 거죠? 응? 저도 이제 아기 엄마잖아요. 형님처럼요. 그렇지. 다행이다. 저 이제 떳떳해요. 둘째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얼마나 위축됐으면 이렇게 말할까. 임신 기간 동안 둘째 며느리는 정말 조심했어요. 입덧도 심하고 몸도 힘들어 했는데 병원도 꼬박꼬박 가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며느리야, 좀 쉬어야지. 안 돼요. 이번엔 꼭 잘 나아야 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저 할 수 있어요. 둘째 며느리는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도 잘 안 나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오직 아기한테만 집중했죠. 저는 가끔 찾아가서 챙겨줬어요.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저, 혹시 아들이면 좋아하실 거예요? 응. 왜? 형님은 딸 낳았잖아요. 그래서 아들 낳으면 어머니가 더 좋아하실까 싶어서요. 아니야. 아들이든 딸이든 다 좋아. 정말이에요? 그럼 건강하게만 나와주면 돼.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계속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아들 낳는 방법이라는 걸 찾아보고 음식도 가려 먹고 드디어 출산 날이 왔어요. 둘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애 낳았어. 축하한다. 아들이야? 딸이야? 아들이야. 아들이라는 말에 저는 속으로 또 아들이구나 했어요. 하지만 건강하게 태어난 게 제일 중요하니까 기뻤어요. 잘 됐다. 며느리는 괜찮아? 응. 힘들어하지만 괜찮아. 알았어. 내일 갈게.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둘째 며느리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얼굴도 창백하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며느리야, 고생했어. 어머니, 둘째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죠. 우리 손주 보자.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데려왔어요.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잘생겼네. 우리 손주.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 아들 낳았어요. 아들. 둘째 며느리가 강조했어요. 마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요. 저는 씁쓸했어요. 그래. 고생했어. 이제 푹 쉬어. 네. 어머니.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죠. 하지만 그 후로 문제가 생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 면회가 제한됐고, 둘째네 집에도 쉽게 갈 수가 없었어요.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조심해야 했거든요. 둘째 며느리도 컨디션이 안 좋았대요. 산후조리가 힘들고, 아기 돌보느라 잠도 못 자고, 산후우울증도 온 것 같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 힘들어요. 많이 힘들지? 네. 아기가 계속 울어요. 잠도 안 자요. 저도 잠을 못 자서 미칠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언제요? 언제 나아져요?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조심스러워졌죠. 그렇게 150일이 지났어요. 아기가 100일 지나고 50일 더 지났을 때 둘째가 연락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갈까? 그래. 좋아. 오랜만이다. 응. 우리도 보고 싶었어. 아기도 많이 컸어. 그래?
빨리 보고 싶네. 토요일 오후에 갈게. 알았어. 기다릴게.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둘째네 이번 주 토요일에 온대. 그래. 손주 보겠네. 오랜만이다. 맞아. 150일 만에 보는 거야. 그나저나 뭘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 말에 저도 생각했어요. 출산 선물을 아직 제대로 못 줬거든요. 병원에서 과일이랑 산모용품만 주고 끝이었죠. 봉투 좀 줄까? 그래야지. 얼마나 줄까? 200? 아니, 더 주자. 5년 만에 힘들게 낳았잖아. 그리고 며느리가 많이 힘들었다잖아. 그럼 300? 그래. 300 주자. 저희는 현금 300만 원을 준비했어요. 큰 며느리한테 줬던 것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큰 며느리한테는 200만 원 줬거든요. 하지만 둘째 며느리가 5년 동안 기다리고 출산도 힘들게 했으니까 더 주고 싶었어요. 토요일이 됐어요. 오후 2시쯤 둘째네가 왔어요. 초인종이 울렸고 제가 문을 열었어요. 어서 와. 안녕하세요, 어머니. 둘째 며느리가 인사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너무 말랐거든요. 뺨이 푹 꺼지고 얼굴도 상했고 눈빛도 피곤해 보였어요. 예전에 통통하고 밝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며느리야, 많이 힘들었구나. 네, 좀 힘들었어요.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더 자주 찾아가서 도와줄 걸. 후회가 됐죠. 아기는 포대기에 쌓여 있었어요. 둘째가 안고 들어왔어요. 우리 손주 보자. 아기 얼굴을 봤는데 통통하고 건강해 보였어요. 잘 자라고 있었죠. 많이 컸네. 네. 잘 먹어요. 다행이다. 저희는 거실에 앉았어요. 저는 차를 준비하고 과일도 깎고 둘째 며느리는 아기를 안고 소파에 앉았고 둘째는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300만 원이 든 하얀 봉투. 이거 주면서 고생했어 하고 안아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실로 나가려는데 둘째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멈춰 섰어요. 봉투를 손에 든 채로요. 뭔데? 아기 낳았으니까 선물 같은 거 주실 거죠?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지금 주려던 참이었는데 며느리가 먼저 말하니까 기분이 묘했거든요. 그럼 당연하지. 준비했어. 저는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손을 저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원하는 거 말씀드려도 돼요? 원하는 거? 네. 둘째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어요. 심각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죠. 저는 불안해졌어요. 저 사실 원하는 게 있어요. 둘째 며느리가 큰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말해봐. 저 아들 낳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억만 주세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1억.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옆에 앉은 남편도 얼어붙었어요. 신문 보던 손이 멈췄죠. 둘째는 눈이 커졌고요. 뭐라고?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요. 1억이요. 저 아들 낳아드렸으니까 1억 주세요. 전세 올려서 이사 가야겠어요. 빌라는 이제 싫어요. 둘째 며느리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농담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진지했어요. 아니, 절박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손에 든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죠. 300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며느리는 1억을 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야, 그게 무슨... 왜요? 형님네는 아파트 사실 때 도와주셨잖아요.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니야, 우리 안 도와줬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진짜야.
우리 한 푼도 안 줬어. 그럼 막내네는요? 막내네 집 살 때 보태주셨잖아요. 그것도 아니야. 사돈 내서 해준 거야. 또 거짓말. 제가 다 확인했어요. 둘째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아기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죠. 둘째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민주야, 진정해. 엄마 말씀이 맞아. 우리 형네나 막내네한테 집값 보탠 적 없어. 그럼 왜 우리만 빌라에 살아? 왜 우리만 힘들게 살아? 5년 동안 아기 안 생겨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둘째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죠.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고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느리야, 진정하고 얘기하자. 진정이 안 돼요. 저는 5년 동안 아기 안 생겨서 얼마나 눈치 봤는지 아세요? 명절 때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세요? 알아. 나도 미안해. 미안하면 돈 주세요. 1억만 주세요. 저도 아파트 살고 싶어요. 빌라는 싫어요. 둘째 며느리가 계속 울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1억은 일단이에요. 일단.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나중에 집 살 때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명의 좀 같이 넣어주세요.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명의를 같이 넣어달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면 최소한 저한테 지분 보장이라도 해주세요. 나중에 팔 때 제 목도 있어야 하잖아요. 며느리야, 그건. 왜요? 형님네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막내네도요. 아니야, 안 했어. 우리 누구한테도 그런 적 없어. 거짓말. 다 알아요. 저만 손해보기 싫어요. 저도 체면 세우고 싶어요. 저도 친구들한테 우리 시댁에서 집 사줬어.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요. 둘째 며느리가 목청껏 소리쳤어요.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고, 둘째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끓어올랐거든요. 평생 딸을 원했던 제 마음, 아들만 셋을 낳은 제 서러움,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며느리야,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둘째 며느리가 저를 봤죠. 그럼 1억 받으려면 차라리 딸을 낳지 그랬니? 우리 집안은 아들만 지긋지긋하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둘째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평생 얼마나 딸을 원했는데, 아들 셋 낳고 얼마나 속상했는데, 그런데 넌 아들 낳았다고 1억 달라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너 지금 나 조롱하는 거야?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조롱이 아니야. 사실이야. 우리 집은 딸이 필요했어. 아들은 이미 셋이나 있어. 넌 우리한테 특별한 걸 준 게 아니야.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둘째 며느리가 몸을 떨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거품을 물더니 과호흡이 오는 것 같았어요. 둘째가 당황해서 저를 봤어요. 엄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내 아내가 먼저 너무한 거지. 1억? 명예? 지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래도 그렇지. 됐어. 나 더 이상 얘기 안 할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둘째 며느리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그럼 돌잔치 비용은요? 저는 멈춰 섰어요. 돌잔치 비용은 시댁이 전액 해주세요.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왜 전액을 내? 큰아들네 돌잔치 때도 전액 내주셨잖아요. 그건 절반만 냈어. 거짓말. 전액 내신 거 다 알아요. 형님한테 들었어요. 둘째 며느리가 계속 소리쳤어요. 저는 피곤했어요. 알았어. 절반 낼게. 그 이상은 안 돼. 안 돼요. 전액 내주세요. 저도 큰 돌잔치 하고 싶어요. 호텔에서 하고 싶다고요. 안 된다니까. 제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참고 있던 게 터져 나왔죠. 왜 안 돼요? 저도 당연히 받을 권리 있어요. 저 5년 동안 기다렸어요. 5년. 그래서 1억 달라고, 명의 넣어달라고, 돌잔치 전액 내달라고? 네, 당연하죠. 둘째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또 말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또 뭐가 있다고? 아기 어린이집 들어갈 때까지 월 200씩 고정 지원해주세요. 뭐, 저 이제 일 못해요. 아기 돌봐야 하니까. 그러니까 월 200씩 주세요. 형님네도 받았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월 200만 원씩. 어린이집 갈 때까지면 최소 2년인데. 그럼 5천만 원이잖아요. 그건 안 돼. 형님네도 그런 거 안 줬어. 거짓말. 형님한테 들었다고요.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아니에요. 형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매달 용돈 받는다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큰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큰 며느리는 돈도 잘 벌고 우리한테 손 벌릴 이유가 없는데.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큰 며느리한테 월급 줄 이유가 없어. 오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둘째 며느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준비해온 것처럼 계속 요구사항을 쏟아냈어요. 어머님 약국이잖아요. 저 거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정직원처럼 월급 받으면서요. 일을 하겠다고? 네. 근데 실제로 일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름만 올려주시면 돼요. 체면용으로요. 그게 무슨... 저도 친구들한테 난 약국에서 일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콜센터 계약직이었다고 말하기 부끄러워요. 다들 저보고 무시해요. 둘째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이 일어섰어요. 며느리, 그건 불법이야. 실제로 일 안 하는 사람한테 월급 주면 안 돼. 세무상 문제가 생겨. 누가 알아요. 그냥 장부에만 올리시면 되잖아요. 안 돼. 우리 약국 깨끗하게 운영해왔어. 그런 짓 못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둘째 며느리가 더 울었죠. 왜 다들 저만 무시해요? 왜 저만 차별받아요? 둘째가 아내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민주야, 그만하자. 우리 집 가자. 이러면 안 돼. 싫어. 나 받을 거 받고 갈 거야. 형님네는 다 받았는데 왜 나만 못 받아? 민주야, 형네는 안 받았어. 내가 오해하는 거야. 오해 아니야. 형님이 직접 말했어. 어머니한테 집 도움받았다고. 차도 도움받았다고. 그건 난 억울해. 왜 나만 손해봐야 해? 5년 동안 기다렸어. 명절 때마다 눈치 봤어. 친척들이 아기 언제 낳냐 물어볼 때마다 죽고 싶었어. 둘째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화가 났고, 한편으론 안쓰러웠어요. 이 며느리가 원래는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밝고 애교 많고 살갑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둘째가 아내를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우리 먼저 갈게요. 그래. 둘째네는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남편이 제 옆에 앉았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봐. 아니야. 며느리가 먼저 선을 넘었어. 1억? 명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도 딸 낳으라고 한 건 너무했어. 당신도 화났잖아.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터져 나왔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며칠 후 둘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시간 돼? 응. 왜?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그래. 어디서 볼까?
우리 동네 카페로 와줄래? 알았어. 저는 둘째를 만나러 갔어요. 카페에 들어갔는데 둘째가 이미 와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엄마, 앉아. 그래. 저는 마주 앉았어요. 둘째가 커피를 시켜줬어요. 엄마, 지난번에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민주가 너무 심했어. 나도 놀랐어. 1억이라니, 명이라니. 그게 말이 돼? 둘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엄마, 민주가 요즘 많이 안 좋아. 뭐가? 산후우울증인 것 같아. 병원 가보니까 심한 산후우울증이래.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있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산후우울증이라고? 그리고 5년 동안 아기 안 생겨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아직도 안 풀린 것 같아. 형네나 막내네 보면서 계속 비교했거든. 자기만 못난 것 같고, 자기만 빼돌린 것 같고. 그랬구나. 엄마, 나도 잘못했어. 민주 마음을 제대로 못 챙겨줬어. 일하느라 바빠서 집에도 늦게 들어가고, 민주가 힘들어하는 걸 몰랐어. 그래서 민주가 그렇게 폭발한 것 같아. 둘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둘째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엄마도 잘못했어. 너희가 힘든 걸 알면서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어. 더 자주 찾아가고,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엄마,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딸 낳으라고 한 건 정말 잘못한 거야. 알았어. 나도 민주한테 말할게. 오해 풀어야 해. 오해? 응. 민주가 형네랑 막내네한테 시댁에서 도움 많이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어. 내가 아니라고 해도 안 믿어. 그럼 어떡하지? 형한테 직접 말해달라고 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막내한테도. 그래야겠구나. 저는 집에 와서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큰아들아, 너희 집 살 때 우리가 도와준 적 있니? 없는데. 왜? 둘째 며느리가 그렇게 알고 있대. 뭐? 우리 집은 우리가 다 했는데. 엄마 아빠 도움 하나도 안 받았어. 그럼 며느리가 월급 받는다고 한 적 있어? 무슨 소리야? 우리 둘 다 의사라 바쁜데 무슨 월급을 받아. 알았어. 둘째 며느리가 오해하고 있나 봐. 며느리한테 직접 말해줄 수 있어? 알았어. 오늘 당장 전화할게. 큰아들이 둘째 며느리한테 전화했대요. 그리고 확실하게 말해줬대요. 우리 시댁 도움 하나도 안 받았어. 다 우리 돈으로 했어. 막내도 마찬가지로 말해줬대요. 그래도 둘째 며느리는 반신반의했대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계속 물어봤대요. 며칠 후, 제가 둘째네 집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둘째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돼? 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둘째 며느리는 여전히 야위어 보였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도 푸석푸석했죠. 며느리야, 앉아. 소파에 앉았어요. 둘째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지난번에 미안했어.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심한 요구를 했어요. 둘째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 요즘 제가 이상해요. 자꾸 비교하게 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제 마음을 제가 못 컨트롤하겠어요. 산후우울증이래. 아들한테 들었어. 네, 병원 다니고 있어요. 약도 먹고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며느리야, 엄마가 딸 갖고 싶다고 한 말. 그거 진심 아니었어. 진심 아니에요? 응. 너무 화가 나서 한 말이야. 손주는 손주야. 아들이든 딸이든 다 소중해. 우리 손주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워. 정말요? 그럼. 그리고 너도 엄마한테 소중한 며느리야. 딸처럼 소중해.
둘째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죠. 어머니, 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이상한 것들 요구해서 1억이라니, 명이라니.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저 진짜 1억 받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저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저도 잘하고 있다고. 저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알아. 엄마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면서요. 그날 이후로 관계가 조금씩 회복됐어요.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 둘째네를 찾아갔어요. 아기도 돌봐주고, 며느리 이야기도 들어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둘째 며느리는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았어요. 산후우울증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둘째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때 제가 정말 이상했죠? 아니야. 힘들어서 그랬던 거야. 부끄러워요.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1억이라니, 명이라니. 다 잊어버려. 이제 괜찮아. 어머니, 저 이제 알았어요. 형님네도 막내네도 시댁 도움 안 받았다는 거. 그래. 내가 오해했던 거야. 네. 제가 너무 비교하면서 살았어요. 제 눈에는 다들 좋아 보이고, 저만 못나 보이고. 그런 생각하지 마.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둘째 며느리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죠. 손주 돌잔치는 소박하게 했어요.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호텔이 아니라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요. 비용은 반반 냈어요. 돌잔치 날, 둘째 며느리가 저한테 속삭였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저 버리지 않아 주셔서. 무슨 소리야. 넌 우리 가족이야. 우리 딸이야.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한다. 며느리야. 저희는 안아줬어요. 정말 엄마와 딸처럼요. 지금 둘째 며느리는 많이 좋아졌어요. 웃음도 많아지고, 아기도 잘 키우고 있어요. 산후우울증 약도 점점 줄이고 있대요. 둘째랑도 사이가 좋아졌고요. 아파트는 아직 못 이사 갔어요. 하지만 둘째네는 빌라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둘째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여기서도 좋아. 가족이 함께 있으면 어디든 집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저희 가족은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됐고, 오해도 풀었고.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완벽한 게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면서 함께 가는 거라는 걸. 그리고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걸. 아들이든 딸이든 돈이 있든 없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며느리들도 다 소중한 우리 딸들이라는 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산후우울증 같은 게 있으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하지만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치료받으면 풀릴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언제든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냅시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